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 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원래는 엔비디아부터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더리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고 블룸버그, CNBC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가격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또 크진 않거든요. 지금 이더리움 1%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블룸버그 그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한 20% 정도 뛰었었죠. 그게 선반영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선반영이 충분히 되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고요. 사실 이더리움 승인 가능 기사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최근에 올랐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조금 학습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승인 당시를 한번 다시 투자자들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었을 때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그리고 실제 상품이 런칭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이 정도까지 빠져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조정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고민해 볼 거는 홍콩 같은 경우는 그 현물 이더리움 ETF가 이번 달 초부터 사실 승인이 나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커다란 자금은 모으지 못한 상태거든요. 미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호재는 호재지만 조금 이제 냉정하게 혹은 이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맹점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면은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출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사실 홍콩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우선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다른 부분에서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굉장한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웹3라든지 가상자산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속도로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솔라나였던 것 같아요.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사실 그 업계에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성에 대한 유무가 이제 그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다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이제 상품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한참 시간이 남은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엔비디아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AI 기업에서 일하는 입장으로서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죠? 우선은 실적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다들 그 예상 이상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 실적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다. 그 결과가 지금 10% 상승이라는 그 결과로 온 것 같고요. 사실 매출 규모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를 봤을 때는 260%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태인데 그 하나 더 이제 AI 기업의 이런 입장으로서 이런 엔비디아의 그 성장세가 너무나 지금 이제 다행스럽다 혹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젠슨 황 그 CEO 같은 경우도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3년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소수의 AI 기업들이 AI 시장을 지배하던 혹은 이제 주도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훨씬 더 AI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금융기업인 JP모건 같은 경우가 GPT-3가 지금 1년 반 전에 나왔는데 불과 올 초 아마 이번 달 아니면 지난달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 들어서야 인덱스 GPT라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는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오픈AI 같은 AI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혹은 자기들이 이제 자기 업무에 맞는 형태로 튜닝한 이제
그 모델들을 내어놓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다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드웨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전력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나올 만한 이야기는 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짚어볼 텐데요.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식 분할을 발표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선은 일단 날짜까지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7일 장이 마감하고 10대 1 분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주가가 약 100불 정도 됩니다. 100불 정도 되고 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수차례 사실 주식 분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건 전혀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10대 1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낮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많아야 사실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정말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하면 다우존스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패시브 혹은 액티브 ETF 혹은 펀드들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엔비디아를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시장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요즘 연준위원들의 매파 발언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다이머는 경착륙, 뭐 골드만삭스 CEO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죠?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줄어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6월은 이미 사실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조금 사라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9월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낮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만 사실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시장의 투자 위험도는 높은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말 이후로 현재 시장에 계속 참여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변수들을 보면 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보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예요.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한 2, 3년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감이 있겠지만 데이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